위대한 존승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인민군 전사들에 대한 여러 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존승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의 위대한 승리는 인민군 병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 같은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하의 나날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법이라고 하시면서 병사들을 찾아 위험천만한 거제 어르시오 무적의 힘과 용기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의 하구를 가슴으로 막은 한 영웅 전사를 기적적으로 서생시키도록 한 이런 세계 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사랑의 이야기. 포화 속에서도 병사들을 위한 화선 휴양소를 내어 들어가신 이야기. 전선의 영사들이 콩나물도 길러 먹고 두부나 비지도 만들어 먹도록 콩을 보내주신 이야기를 비롯해서 전하의 나날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수많이 생겨났습니다. 1951년 8월 중순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군인들에게 공급할 겨울군복 시제품을 몸소 보아주셨습니다. 이날 군인들을 찾으시어 새 겨울군복이 마음에 드는가, 춥지는 않겠는가 일일이 알아보신 수령님께서는 군인들과 헤어지시면서 새 솜신발 한 컬레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찌는 듯한 8월의 무더위 속에서 무려 한 주일 동안이나 이 솜신발을 신고 다니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비가 내린 다음 날 온화한 갱도막장을 찾으셨는데 동행한 일꾼들에게 동무들과 한 가지 운운할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뜻밖에도 자신께서 신고 계시던 병사용 솜신발을 하평에 붙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신발을 며칠 신어보니 뚜뚜하고 편안해서 좋기는 한데 신발이 쉽게 젖어들었다고, 고무 테두리를 좀 더 높게 대주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부족점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인민군 전사들에게 부어주신 뜨거운 믿음과 사랑은 그대로 전투마다에서 영적 위훈을 안아왔고 가열한 조국해방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힘의 원천으로 됐습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각지 전력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립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력 생산을 맡고 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전력 증산의 동험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화력과 수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면서 모든 발전소들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각지 화력발전소들에서 상반년 기간 얻은 경험에 기초해서 석탄 소비를 국력 줄이는 문제, 또 발전기들이 그 호기당 출력을 높이는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한 그 타빈 날개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 보이라 연소 안정화 기술, 그리고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생산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 수력발전소들에서는 그 현재 태풍과 그 풍우를 비롯한 재해성 그 현상들에 대처해서 온재를 비롯한 수력 구조물 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전력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물을 확보하고 효율 높은 수차를 받아들여 전력 생산을 안정적으로 누리게 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당정위원회 8기 5차 전원에 제시된 가압을 간철하게 하는 사업에서 설비 관리, 기술 관리만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타빈의 대당 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일러에서 생산한 중기 압력을 높이는 이런 사업에 중심을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중 협의를 다 진행하고 실효구스 펌프 날개 개조, 또 어타빈 배풍기 날개 성능 개조를 비롯해서 기술 혁신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한편 흥주 청년 3호 발전소에서는 1호 발전기에서 설비버스를 앞당겨 끝낸 데 이어서 2호 발전기에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을 받아들여서 물오시를 막으면서도 발전기 효율을 종전보다 0.5% 더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계소들을 제때 찾아 대책을 세우면서 물량이 많은 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운전 방법을 받아들여서 전력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지금 평성 합성가죽 공장에서 합성가죽의 질을 높이고 제품의 다정화, 다색화,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통해서 새 기술에 대한 일꾼들과 기술자들, 노동자들의 의욕을 높이고 그들이 기술혁신 운동에 한 사람같이 참가하도록 해서 최근 연간에만도 여러 건의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합성가죽의 질을 개선했습니다. 경량은 정성직에서 우리 공장에 오셔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가 바로 합성가죽의 질을 높이는 문제였습니다. 공장에서는 지난기간 질 높이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기 융합일 합성가죽의 중요한 약점이 하나가 날씨가 차지면 토발라지는 것이었는데 현재 공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첨가질 도입 사업을 심화시켜서 이 합성가죽의 내한성과 유연성을 더욱 결정적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합성가죽의 질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것이 가죽이 다색화, 다양화, 다정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났습니다.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융합일 합성가죽 한 종만 생산했다는데 지금은 반합성가죽, 비로드 합성가죽, 카렌다법에 의한 합성가죽 이렇게 세 종을 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귤준비를 생산의 학과에 앞세워서 유기암료들의 배합을 다양하게 해서 수십 가지 합성가죽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격의 색깔뿐 아니라 문양과 광택도 좀 더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폭우와 큰 물에 의한 피해를 막고 안전한 수확고를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천군에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왔지만은 보다시피 전혀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계속되는 걸 예견해서 우리 농장에서는 이 중간 물말리기와 그다음에 간단 물대기, 그다음에 물도랑축이와 수로축이 풀베기를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그 생육이 떨어졌던 논뼈들을 추세하기 위해서 영양제 시비를 진행해서 논뼈 생육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 조건을 보게 되면 장마와 건이 겹쳐지는 데 맞게 물갈공들이 역할을 높여서 건이 들어올 때는 후름식 물대기와 간단 물대기를 진행해서 논뼈 뿌리 활성을 높여주고 이 장마 시기에는 논물을 빨리 뽑아서 논뼈가 물에 잠기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을 철저히 막게 한 기술적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풍 피해 강한 품종들을 기본 주품종으로 배치했습니다. 또한 이곳 논뼈의 조기물을 강하게 진행했습니다. 포화수식 물대기와 후름식 물대기 이런 물대기 방법을 진행해서 뿌리 활성을 높여서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물빼기 대책을 바로 하지 않으면 많은 논들이 큰 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기를 다시 내고 저 웃단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 위치에서 고스란히 갈라서 바닷가로 배수되게끔 물수로를 다 째놨습니다. 우리 이와 함께 큰 물 지나간 뒤 논뼈 생육을 돋궈주기 위하여 아미노산 시비와 나노기소비료 시비를 각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 9일 18시부터 10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상황을 집계한 데 의하면 지난 7월 9일 18시부터 7월 10일 18시까지 발생한 유혈자 수는 1,240여 명으로서 전날에 비해 222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완쾌된 인원수는 1,630여 명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총수는 476만 7,660여 명입니다. 그중에 99.95%에 해당한 476만 5,300여 명이 완쾌되고 0.048%에 해당한 2,28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들이 발생하고 급속히 전파되면서 보건 위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우리 경내로의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는 데 맞게 제반 방역 원칙과 조치들, 행동 전술들을 보강 완비하고 그 어떤 전염병 위기도 안정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인적 및 물질 기술적 준비를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각국 비상방역 단위들에서는 전국적인 방역 형세가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여 주민들과 정업원들이 안심하고 방역 의식이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위기의식과 자각적 일치성을 높여주기 위한 선전교양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병 검진을 강화하여 악성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대상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원인을 철저히 해명하며 생활 공간과 생산 공간, 업무 공간들에 대한 소독을 엄격히 하여 전염병 전파 근원을 차단 소멸하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교육과학연구기관들이 긴밀히 협동하여 악성 비루스 간별 진단 지원 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악성 비루스 변이형들의 변이점과 변이 방향을 확정하고 새로운 변이 비루스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 토의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비상방역 단위들에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전염병 통제 관리 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방역 안전을 최단 기간에 완전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전파 상황입니다. 지금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2.75가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인디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BA.2.75는 이전의 변이 비루스들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2의 세부 변이로 불리우는 또 다른 변이 형태인 BA.2.75가 현재 10개 나라와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현재 인디아에서는 이 변이 비루스에 의한 감염자 수가 전체 감염자의 18%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과학자들 속에서 이 변이 비루스에 대한 경계심이 커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비루스 학자는 BA.2.75가 2세대 변이 같다고 하면서 그것이 지리적으로도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 비루스가 BA.5보다 면역 회피성이 더 강할 수 있다고 하면서 BA.5에 감염돼서 면역이 생긴다 해도 BA.2.75를 막지 못해 악성 전염병의 또 다른 유행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6,058만여 명, 사망자 수는 637만 2,9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포르투갈의 여러 지역에서 지속되는 율파 현상으로 들불이 발생해서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들불로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살림집들이 파괴됐으며 많은 민족의 수림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나라 정부는 최고급의 경보령을 내렸으며 현재 많은 인원과 기재들이 동원돼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러무니아 북부에 있는 온화한 도시에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도로에서 벗어나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고는 운전사의 부주의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온화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세계적으로 제일 큰 새로운 종의 수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수련은 아마조나스 강의 지류인 볼리비아의 큰 강들에서 자라는데 수련 잎의 높이는 3m이고 꽃송이의 직경은 20 내지 25cm나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새 품종의 수련은 매우 특이한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북서태평양 거기압의 변두를 따라 흘러드는 습한 공기 용량으로 며칠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일간의 대기 상대 습도는 매일 85%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같은 기온 상태에서도 대기 습도가 높을수록 더 무더운 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장마 기간에는 비가 오거나 또 날이 흐려서 기온이 내려가도 습도가 높기 때문에 무더위는 크게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때에는 당뇨병, 심장혈관계통 질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비롯한 여러 질병들이 악화되고 또 대기 중에는 병원성 세균들과 미생물들의 증식과 활동이 심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무더위 때의 질병 환자들은 건강관리에 관심을 돌리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제때의 의료상 방조를 받으며 또 가정들과 급양봉사기관들에서는 식료품 보관관리를 잘하는 등 위생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북부 내륙 지역과 소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린 후 점차해였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운촌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는 2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함경북도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그리고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조선동해 북부에 있는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중부 이남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개었다가 흐려서 바닷가 지역을 위주로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저녁과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강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저녁과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서해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때문에 모레 조선 서해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분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3일에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과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13일에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와 평양시,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연안과 신평, 철원을 비롯한 북부쪽 지역에서는 200mm 정도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센바람 주의 경보도 발표됐는데 13일 새벽과 오후 사이에 황해남도 바닷가를 위주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이 예견됩니다. 14일과 15일에는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15일에 중부 이북의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우박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라손시, 함경북도 북부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70 내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이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때문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센바람에 의한 산사태와 큰 물, 침수 피해로부터 인원과 설비, 또 자재, 살림집, 그리고 이 작업장과 건설장, 도로와 철길들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